오늘 만들어 볼 것은 저의 5개월간의 여정이 담긴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의 주인공 투슬리스입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에는 실사 영화까지 나온 인기 있는 작품이죠. 직접 그려준 도면 위에 투슬리스의 중심이 될 머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머리를 만들기 위해선 정면의 모습과 측면의 모습을 이어줍니다. 3D펜 만들기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가지 요소 중 첫 번째가 정확하고 깔끔한 선 만들기인데 벌써부터 손이 꼬불꼬불하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과정보단 결과가 중요하다. 사실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죠. 머리를 만들었으니 이어줄 몸통도 만들어줍니다. 새우 모양으로 그려준 후 흔들리지 않기 위한 선도 같이 그려줍니다. 머리와 몸통을 이어주고 좌우 대칭을 잘 맞춰서 옆구리 뼈대를 붙여줍니다. 좌우 대칭이 맞지 않는다면 대칭을 맞추기 위해 소모되는 시간과 필라멘트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게 바로 접니다. 영화에서는 바이킹과 드래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로 나오죠. 하지만 초희귀 레어 드래곤이지만 꼬리나게 반토막난 투슬리스와 바이킹 치고 어딘가 많이 모자란 히컵이 만나면서 죽고 죽이는 관계에서 서로 친구가 되는 과정으로 변해갑니다. 이 둘의 서사가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다들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는 투슬리스 한 마리 장만해보세요. 이 새우에게 열을 가해서 더 자연스럽게 구부려줍니다. 내가 원하는 자세를 만들고 싶을 땐 초기에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 가면 필라멘트가 쌓여 면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표면만 높고 변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살을 채워줍니다. 제 살찌듯이 채워주면 금방 채울 수 있습니다. 3D 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면 채우기 과정이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채워지는 필라멘트를 보면 쾌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변태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쇼츠 넘기다 보면 가끔 정갈하게 채워지는 AI 영상 같은 거 한 번씩은 나오잖아요. 대충 그런 느낌입니다. 투슬리스를 만들다 보니 목이 너무 짧게 느껴져서 조금 연장해줍니다. 몸의 비율은 작품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다시 작업해줍니다. 이게 황금비어. 목을 이어준 후 마지막으로 살 채워주기 작업을 끝내면 어느 정도 몸에 윤곽이 잡힙니다. 면 채워주기 작업은 피규어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2-3시간 걸립니다. 밥 먹고 누워서 엉덩이 뻑뻑 긁으면서 유튜브 영상 몇 개 봐도 충분한 시간이죠. 매끈한 바디라인을 위해서는 인두기는 필수입니다. 인두기질을 할 때 드는 느낌은 아주 딱딱한 버터를 녹이는 느낌이 납니다. 버터를 어느 정도 녹여주면 엉덩이를 세대 쓰다듬어주고 귀여워해줍니다. 인두기 작업을 하고 나서 보이는 흠들은 다시 필라멘트로 채워줍니다. 채워주고 다듬어주고 채워주고 다듬어주고 반복의 연속입니다. 하고 나서 보니 목을 더 연장해줘야겠습니다. 황금빈이 뭐니 했던 과거가 부끄럽네요. 목 연장 수술은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기린도 아니고. 이렇듯 정확한 기초뼈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안 좋은 예시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일부러 2번씩이나 실수로 유도한 건 구라예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듯 실수가 있어야 성장도 있는 법이죠. 이게 투슬리스인지 괴물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드래곤이라고 갑바까지 있는 모습에 살짝 현타가 오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갈아주면 봐줄만한 모습이 됩니다. 단계별로 사포를 이용해 120방, 220방, 400방으로 갈아줍니다. 미리 만들어둔 받침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고 피규어에도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서로 연결해줄 필라멘트를 쏴줍니다. 저는 남들과 달리 손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리를 이어주려면 받침대와 피규어 사이에 공간을 두어야 합니다. 공간을 띄워주고 나면 사실 다리 만들기는 별거 없습니다. 마스킹 테이프 위에 투슬리스 다리를 그려주고 3D펜 몇 번 왔다 갔다 해주면 완성. 이 아니라 인두기질까지 해준다면 더욱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다리에 철사를 박아준 건 몸통과 다리를 연결하는 연결부가 작은 충격에도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강화해줬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딱 봐도 쓰러질 것 같은 받침대를 연결해 놓고 휴지 껴놓는다고 될 줄 알았나 봅니다. 과감히 떼어내준 후 받침대를 받쳐줄 받침대를 만들어 줄 겁니다. 머릿속으로 대충 구상해둔 것을 스케치로 구현해줍니다. 스케치라고도 민망할 정도의 스케치를 해준 후 자연에 사는 나무처럼 자연스럽게 연출해줄 겁니다. 투슬리스 같이 정해진 비율이 있는 피규어는 정확한 작업이 요구되지만
나무 같은 조형물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기 지나가는 피카츄도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조형물 만들기도 3D 펜의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과 실력만 받쳐준다면 뭐든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없기 때문에 노력으로 커브 쳐줍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게 위에 필라멘트를 쌓아주면 입체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냥 쌓아준다면 속이 꽉 찬 알맹이가 되겠지만 변형이 어렵고 시간과 필라멘트를 많이 쓰겠죠. 시간이 뭡니까? 금이죠. 금값 벌었다잉. 이렇게 받침대의 균형을 잡아줄 나무 완성입니다. 저기 보이는 자석은 여러분들께만 말하는 비밀인데 엄마도 모릅니다. 몸통에 철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열을 가하고 자세를 잡아줍니다. 꽃꽂이 하듯이 다리 4개를 다 꽂아주면 새우에서 도마뱀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몇 개월 동안 이거밖에 못 만들었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돌아와서 아까 말한 비밀 이야기인데 이 자석이 서로 붙는 것까지가 제 계획인데 지능 이슈로 인해 실패해버렸습니다. 해서 받침대를 받쳐주는 받침대와 그 받침대를 받쳐주는 받침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투슬리스보다 받침대를 더 열심히 만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해줍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올려줄 겁니다. 발바닥과 받침대를 자석으로 연결하기 위해 파넬 부분을 표시한 후 발바닥에 자석을 심어줍니다. 구멍 안으로 필라멘트를 써서 자석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게 해주면 쉽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드래곤 길들이기는 영화뿐만 아니라 TV 시리즈도 있습니다. 어릴 때 TV에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드래곤 길들이기 시리즈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스토리와 연출 같은 부분도 있지만 투슬리스 같이 귀엽고 잘생긴 외모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만 그림체가 달라. 작중에서 나이트 퓨리가 있고 라이트 퓨리가 있는데 서로 다른 종이라고 합니다. 동물로 예시를 들면 개와 늑대, 말과 당나귀, 고양이와 시라소니가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자석과 자석을 붙인 후 작업을 해줍니다. 자석 위로 필라멘트를 덮어주고 열심히 작업을 하다 보면 3D 펜이 고정이 납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래 보여도 고딩 때는 이과생이었고 현재 공대생인 제가 이런 단순한 구조의 3D 펜을 못 고칠래야 못 고칠 수가 없죠. 근데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고장난 3D 펜을 보면 괘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을 시켜줘야겠네요. 이 3D 펜의 모델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간단한 수리 방법은 많이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핀셋으로 엉덩이를 살살 문질러주면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데 사실 계기판도 문제가 없고 노즐이 막힌 것도 아니니 답은 모터 또는 전자기판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봐도 잘 역으로 교육을 당한 저는 주인님의 수리를 위해 택배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제 맘을 대변해주는 것 같네요. 주인님이 오시기 전까지 밀린 수업이나 과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대의 3D 펜이 있는데 먼저 오신 주인님으로 작업을 시작해줍니다. 자석으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만들고 투슬리스의 눈을 작업해주기 위해 머리를 잘라줍니다. 인두기는 두꺼워서 절단 범위가 넓어 머리를 다시 붙였을 때 크기가 달라지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커터칼을 사용해줬습니다. 눈에 프라이머 칠 후 스펀지 아크릴 물감을 발라 찍어서 얇게 레이어를 쌓아 올려줍니다. 제가 채색적인 지식이 1도 없어서 아크릴 물감은 다 똑같은 물감인 줄 알았는데 피규어 전용 물감은 따로 있더라고요. 스펀지로 톡톡 발라주면 이렇게 면이 울퉁불퉁해지는데 UV 레진을 발라줘서 매끈하게 마감 후 자외선을 쏴서 경화시켜줍니다. 저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은 굳었나 만져보다가 지문을 남기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들여 천천히 경화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머리를 붙여주고 나면 흉터 자국이 생겼네요. 하지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머리 쪽에 가시를 만들어 줄 건데 인두기로 구멍을 내어 잘 떨어지지 않도록 구멍 안에 필라멘트를 쏴줍니다. 실제로 투슬리스 머리 위에는 작은 가시가 8개 있습니다. 저는 이런 디테일들을 챙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투슬리스를 보면 머리 쪽에 귀라고 해야 하나 지느러미라고 해야 하나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으나 귀라고 해주겠습니다. 보통의 드래곤 하면 뿔이 있는데 그 자리에 귀 같은 게 있는 것이 투슬리스의 귀여운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를 만들 땐 너무 얇지 않고 너무 두껍지 않게 쌓아줘야 쉽게 부러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귀를 2개, 아니 4개, 아니 8개를 만들어주고 순서대로 놔주는데 이때 쎄함을 감지합니다. 마지막 귀 한쪽을 잃어버렸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찾긴 찾았습니다. 하마터면 짝귀 투슬리스가 될 뻔했네요. 제가 사퍼질을 하고 가루를 씻겨내기 위해 물로 한번 닦는 편인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분실 사건입니다. 나중에 하수구에서 발견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계속 찾고 다녔는데 진짜 시끄럽습니다.
자, 그만 찡찡대고 이런 일화가 있었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발톱을 다리 하나당 4개, 투슬리스가 다리가 4개니까 4 곱하기 4는 16개네요. 이 정도 암산은 누워서 떡 먹기죠.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필라멘트가 식기 전에 발톱 붙이기 기술입니다. 발톱을 붙여도 뗐다 붙였다 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발톱 하나하나가 각도가 다 조정된 상태입니다. 아까와는 달리 자석 위치도 완벽하네요. 저금통 구멍같이 생긴 곳에 동전 대신 가시를 넣어줍니다. 제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날개를 만들어줄 차례인데 최대한 얇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가벼워서 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고 가벼워야 연결부에 부하를 덜 주기 때문입니다. 드래곤의 날개는 몸통보다 큰 편입니다. 날개로 공기를 아래로 밀어야 위로 뜨고 날개가 커야 더 많은 공기를 밀 수 있습니다. 몸이 큰데 날개는 작다? 이건 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뭐 이거 말도 안 되게 생긴 게 꼭 제 여동생 같이 생겼네요. 여러 번의 실패 끝에 한납, 두시기, 석삼, 너구리 한 마리 걸고 가세요. 날개를 역동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열을 주고 구부려서 원하는 모양을 잡아줍니다. 여러 번에 걸쳐 살살 달아줘야 부러지지 않습니다. 피규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순서는 정말 중요한데 어디를 먼저 만들어주냐에 따라 작업의 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귀를 붙여주고 날개를 붙이려면 불편하겠죠. 반대로 날개를 먼저 붙이고 귀를 붙이면 작업이 훨씬 쉽습니다. 순서를 중구난방으로 만들면 중구형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필라멘트는 수축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보다 살짝 크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괜히 앞뒤로 한번 돌려주고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몸통에 붙여줍니다. 양쪽 날개를 잘 붙여주고 나면 잘못 붙였던 걸 깨닫게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표면이 사포로 닫으면서 매끈하다면 방금 쏜 필라멘트는 금방 떼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면 진짜 당황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해결책은 여러분 옆에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투슬리스에 입덕하게 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작은 날개인데 단조롭지 않게 디자인한 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작은 날개의 용도는 비행 시 몸이 앞뒤로 기울어지는 걸 잡아주고 급하강 또는 급상승 시 중심을 유지시키며 좌우 회전이나 급선회 시 날개를 미세하게 조정하여 방향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챗GPT가 쉽게 말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필요한 날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슬리스를 만들면서 느낀 건데 가시가 진짜 많습니다. 전생에 가시 보고 오셨나? 아래 꼬리도 케찹 바르듯이 발라주고 열심히 사포로 마감해줍니다. 이건 제가 설계한 도안은 아니고 영화 주인공인 히컵이 만든 도안인데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꼬리를 떼주고 도안에 따라 가죽 대신 필라멘트를 사용한 보조꼬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모양에 맞는 판을 준비해 붙여줍니다. 평평한 판을 만들어 크기를 재서 잘라주고 열을 가해주면 꼬리에 맞는 파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만드는 투슬리스는 드래곤 길들이기 3 버전입니다. 1과 2와 달리 3는 안장도 없고 보조거리도 빨간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여자친구에게 눈이 돌아가 버린 투슬리스를 위해 히컵이 혼자 날 수 있도록 개조해준 것이죠. 둘의 우정에 눈물이 앞을 가리진 않네요. 꼬리 벨트 사이에 들어갈 마지막 가시를 만들어줍니다. 사실 처음부터 꼬리를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 만들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작은 부분 하나까지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아마 작품이 완성되는 순간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이 성취감이라는 형태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겐 이 성취감이 5개월을 버틴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투슬리스 만들기도 막바지네요. 잘라둔 기어를 순간 접착제로 고정해줍니다. 순간 접착제는 순간 방심하면 굳기 때문에 순식간에 자리를 잡아줘야 합니다. 빈 공간에 맞는 판도 붙여주고 반대쪽 날개를 연결시켜줄 봉도 구부려서 붙여줍니다. 그냥 두면 봉이 떨어지는 건 뻔하기 때문에 날개와 봉 사이의 간격을 잡아주기 위한 연결 부품도 달아줍니다. 영화에서 투슬리스와 히컵이 서로 헤어진 뒤 각자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얻게 됩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오랜 시간 동안 꼬리 날개가 관리 없이 녹슬지 않고 잘 작동이 될까라는 티적인 발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투슬리스 애기들 너무 귀엽더라고요. 귀여움이 2배야 2배. 99%의 필라멘트와 1%의 접착제로 만들어진 꼬리 날개입니다.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벨트를 달아줄 겁니다. 이제 투슬리스도 혼자 날 수 있겠네요. 손에 접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해줍니다. 얇은 필라멘트는 약한 열에도 금방 휘기 때문에 거미줄 스치듯이 열을 줍니다. 전문 용어로 깔짝이라고 하죠. 씻기 전에 손으로 감싸주고 너무 긴 스트랩을 가위를 이용해 잘라줍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스트랩을 벨트 안으로 넣어주고 열을 식혀서 고정해주면 저 같은 사람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투슬리스를 만들면서 여러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꼬리날개를 만드는 게 가장 쉬웠습니다.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랑 비슷하게 만드는 것은 천지 차이니까요. 전에 만들어둔 귀를 붙여주면 만드는 작업은 비로소 끝이 납니다. 이제 도색 전에 프라이머 작업을 해줍니다. 프라이머는 다음에 올릴 색이 벗겨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접착제 역할을 해줍니다. 투슬리스는 올블랙이어서 검은색 라커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도색이 상당히 쉽습니다. UV 레진과 검은색 색소를 섞어 투슬리스의 피부 질감을 표현해줄 겁니다. UV 레진을 턱턱 찍어주고 이쑤시개 같은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 살살 펴발라서 질감을 표현해줍니다.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색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주면서 작업해줍니다. 이렇게 쉬운 작업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눈 뜨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가다를 해주고 나면 작품의 퀄리티는 더 높아집니다. 받침대는 붓도색으로 작업해주고 갈색으로 나무 느낌을 내줍니다. 붓자국을 최대한 남기지 않기 위해 한 방향으로만 붓질해줍니다. 딱히 정해진 틀이 없다 보니 무슨 모양을 만들고 무슨 색을 조합할지는 제 맘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칠해줍니다. 투슬리스가 전체적으로 검은 단색이라서 그런지 받침대가 좀 더 화려해도 자연스럽게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다 칠해주면 완성이네요. 이 문양은 바이킹 특유의 전통적인 문양은 아닙니다. 생각을 비우고 채색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저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나무를 표현한 건데 지금 보니 모양이 이쁜 완성된 작품 같이 감상하시죠. 꼬리날개 열심히 만들었는데 각도 조절 실패로 아래서 봐야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17분 감사드리며 다음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